그리고 그 괴물은 10분도 안 돼서 그들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아 갔어요. 조지아주 한 남성이 젊은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하려 한 죄로 어떤 처벌을 받을지 알려드립니다. 피해 부모는 이런 공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죽은 부모님과 함께 껴안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집에서 이미 돌아가셨고 그는 계단을 내려와서 부모님의 방에 기어 들어갔어요. 저는 앰버 힉스와 저스틴 힉스 살인 사건의 충격적인 세부 사항과 범인의 향후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저스틴 힉스와 앰버 힉스는 아들 두 번째 생일을 축하한 며칠 뒤 조지아 에크워스의 꿈꾸던 집으로 막 이사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73일 후 경찰이 앰버와 저스틴이 잔혹하게 살해된 채 발견하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두 살배기 아들은 살아있었고 다치지 않았지만 완전히 혼자였으며 부모님의 피로 뒤덮인 채 심하게 더럽혀진 기저귀를 차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범인은 바로 옆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26살 매튜 랜스는 이제 2021년에 일어난 무의미한 이중살인 사건으로 인해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어린 소녀는 부모를 잃게 되었습니다. 산자 브라운 판사는 매튜 랜스에게 2번의 종신형을 연속으로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판결을 내리기 전에 가족들에게 이 결정의 민감함에 대해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결정을 내릴 때 인간적인 면을 문밖에 두고 오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면을 문밖에 두고 오지 않아요. 하지만 사실과 법을 보고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그게 대중적이거나 사람들이 원하던 일이 아닐지라도요. 우리는 두려움이나 편애 없이 봉사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일꾼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일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감정을 사실과 그리고 당신 앞에 놓인 법과 분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선서를 했고 다시 한번 조지아와 미국의 법과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봉사하겠다고, 연민을 가지고 섬기겠다고, 그리고 정의롭게 행동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거 들어봐요. 매튜 랜스는 실제로 선고 공판에 출석할 권리를 포기해서 자신의 형을 드듣거나 피해자 가족을 마주하기 위해 법정에 나오지 않았어요. 저스틴의 아버지가 먼저 법정에서 발언하셨습니다. 저는 혼자서 숲속이나 호숫가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제 아들 무덤에서도요. 그리고 저는 정말로 그 감정을 제대로 전달할 적절한 말이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일이 제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요. 판사님, 법정 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는 그들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선한 기독교인이었기에 이런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힉스 씨의 친구들 중 몇 분이 말씀하실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폭력으로 집의 안전함을 잃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상실은 제이콥에게 있습니다. 제이콥은 하룻밤에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는 아이가 받아야 할 모든 사랑을 주었던 어머니 없이 자라게 될 거예요. 힘든 하루를 보낸 후에도 그녀의 품에 안길 수 없고 그녀가 응원해주는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으며 그녀가 무엇보다도 자신을 사랑한다고 속삭이며 안심시켜주는 말을 다시는 들을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강인하고 친절하며 헌신적이고 용감했던 아버지도 잃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불타는 건물로 뛰어든 아버지였어요. 그는 가르침, 순간, 추억, 사랑을 영원히 잃게 될 거예요. 그래도 그의 조부모님들께서 모두 훌륭하게 잘 해주실 거라는 걸 알아요. 결국 그분들이 앰버와 저스틴을 키웠죠. 앰버와 저스틴 힉스는 이 세상에 온 두 천사 같은 존재였어요. 죄송하지만 진부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이었어요. 이곳에서 매일 살아가며 이 미친 세상에 좋은 것만 남겼어요. 그리고 그 괴물은 10분도 안 되는 시간에 그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어요. 우리에게서도 모든 것을, 그리고 제이콥에게는 정말 모든 것을 10분 만에 빼앗아 갔어요.
판사님, 오늘 저희는 그에게 최고 형량을 요청드립니다. 그를 가두고 열쇠를 버려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의 얼굴을 다시 볼 필요 없어요. 감사합니다. 법정에서 마지막 발언자 중 한 명은 엠버의 이모로 엠버의 어머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뒤 엠버를 키웠습니다. 악이 그들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그리고 악의적으로 저스틴과 엠버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그 괴물은 그들의 집에 있던 악마 같은 빛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빛들은 악마가 아니라 그들의 크리스마스 트리였어요. 그 집에서 악마 같은 건 그와 그의 검은 마음뿐이었어요. 엠버의 엄마는 아프셨어요. 그녀는 엠버를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고 엠버는 엄마 없이 자라야 했어요. 하지만 이 천사 같은 괴물은 그들의 집에 침입해서 엠버와 저스틴의 생명을 앗아가기로 선택했죠. 제이콥은 엄마도 아빠도 없이 자라야만 했어요. 그날 밤은 우리 모두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어요. 저는 처음으로 베개 밑에 총을 두고 잠을 잤어요. 가끔 밤에 잠에서 깼을 때 왜 깼는지 알 수 없으면 저는 그냥 베개 밑에 손을 넣어 총을 만져요. 그리고 그 총을 절대 누구에게도 사용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저스틴과 엠버는 절대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엠버는 엄마를 기억으로만 알았어요. 우리의 추억과 사진을 통해서요. 제이콥은 엄마를 기억으로만 알게 될 거예요. 선고는 세 날에 걸친 날것의 감정이 담긴 증언을 마무리했습니다. 검사들은 매튜 랜스가 힉스 부부의 집에 침입해 총을 쏘고 어린아이에게 트라우마를 남긴 과정을 밝혔습니다. 재판까지의 길은 길고 험난했습니다. 초기에 랜스는 재판을 받을 능력이 없다고 판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의학 심리학자가 그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증언한 후 판사는 자신의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그의 단독 재판은 범죄 발생사 주년에 열렸고 검찰은 디지털 증거와 꼼꼼한 법의학적 타임라인을 바탕으로 탄탄하고 설득력 있는 사건을 제시했습니다. 현장에 그를 직접 연결하는 물리적 증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증거 중 하나는 감시 카메라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계속 재생하고 몇 분 뒤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비디오를 21분 21초 10일에 멈추겠습니다. 이 SUV가 이전에 5064 법인화를 지나갔던 SUV 중 하나인가요? 이 스크린샷에 나온 차량은 어떤 차량인가요? 이것은 랜스 뷰입니다. 여기 있는 폴더에 들어있는 10장의 이미지가 모두 랜스 차량인가요? 알겠어요. 여기서 보고 있는 카메라 앵글이 뭔가요? 여기는 50, 60 베르디나 드라이브웨이 카메라로 이 주택의 재판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뒷마당에서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보여집니다. 이 영상을 재생하면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물체가 빛의 근원인 플러드라이트 사이를 지나가면서 그림자를 아주 잠깐, 정말 아주 잠깐 이 영역과 이 빛의 스펙트럼 전체에 들이옵니다. 이 시점에서 뒷마당에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빛의 근원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그림자를 만들고 그 후 이 영역에서 빛의 근원 밖으로 이동해 집의 옆면, 차고가 있는 쪽, 현관이나 출입구가 있는 쪽으로 이동합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거기서 그림자가 막 생겼고 빛의 근원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그림자가 생겼으며 이제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집의 한쪽으로
뒷마당 센서가 꺼지고 연문과 조명기구 센서는 켜질 것입니다. 조명이 켜졌고 이제 여기서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관목 라인에서요? 이제 누군가를 볼 수 있겠네요. 한 사람이 잔디를 가로질러 도로 쪽으로 나가고 집에서 600번 방향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증거 영상은 랜스의 경찰 인터뷰입니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솔직히 말합니다. 그는 아테네에서 집으로 통근 중이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녀가 여기 있었나? 알겠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요? 그녀가 저한테 와서 말했어요. 우리 집 뒤에 있는 집에서 두 사람이 살해당했다고. 그녀는 저에게 당신이 관련됐냐고 물으러 왔어요. 저는 어차피 저는 오는 길이었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얘기를 전혀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마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떠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야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다시 아테네로 돌아갔어요. 집에 가기에는 너무 피곤했거든요. 그리고 수업 때문에 다시 돌아와야 했어요. 그래서 그 전날 밤에 제가 하고 있던 일이 그거였어요. 매튜 랜스는 살인 사건에 어떤 연루도 없다고 부인했지만 집에서 나오는 불빛이 그의 시선을 끌었다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저는 그 집에 불빛을 봤어요. 그리고 이 불빛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녀가 제게 집 쪽 봤나요? 소리 들었나요? 라고 물었어요. 네, 저도 그쪽을 봤어요. 불이 한두 개 켜져 있는 걸 봤고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웠어요. 그리고 우리 집 뒷문으로 가보려 했지만 문이 잠겨 있었어요. 랜스는 경찰에게 그 불빛들이 악마 같았다고 말했어요. 이게 터무니없게 들릴 수 있지만 중요한 이유는 인터뷰 후반에 매튜 랜스가 범죄 기록과 힘든 과거를 가진 고인 형 오스틴을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살인사건 몇 달 전 오스틴이 그 집에 침입하다 잡혔으나 당시 힉스 가족은 그 집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오스틴은 이웃들이 자신을 괴롭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스틴 랜스는 워싱턴 디스트릭 오브 콜럼비아 펜타곤 외부에서 발생한 공격 사건의 용의자였습니다. 2021년 8월 그는 그 기관의 경찰관 한 명을 살해했습니다. 오스틴은 경찰의 권총으로 자살했습니다. 형사들이 랜스 부모와 대화했을 때 그들은 오스틴의 죽음이 그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랜스의 머릿속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걸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매튜는 정상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를 집으로 데려와서 더 가까이 있으려고 했지만 그는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는 난 괜찮아라고 말했죠. 그래서 그에게는 문제가 있었어요. 결국 그는 올해 10월에 총을 사러 나갔잖아요. 그래요. 그는 어제서야 우리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그를 만나러 갔을 때 차 안에 총이 있었어요. 이건 어디서 구했어요? 에반스 총기 상점에서 샀어요. 사격장. 뭐든지 기억하기 꽤 어렵네요.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이건 네가 못 가져. 그러자 아들이 아빠 이건 내 거예요 하고 반항했어요. 그는 법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는 자신을 보호해야 해요. 누군가가 그를 해치려고 한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자신을 보호할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모두가 자신을 보호할 무언가를 가져야 한다고 했어요. 랜스의 부모님은 아들이 양극성 장애와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고 형이 죽은 이후로 정신과 의사를 만나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재판에서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범행은 그의 형이 법과 문제가 있었던 점과 맞아요. 그 부분은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들어보세요. 랜스의 변호는 정부에 의해 조작당했다는 것이었고 자신이 희생양이었다는 주장이었어요. 매튜는 자신이 FBI나 CIA 혹은 어떤 정부기관에 의해 조작당했다고 믿고 있어요. 그 진술을 통해 그런 정보에 대해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듣고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법정에서 모든 증거를 들은 후에 매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현명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법정에 다시 나와서 주의 사건이 입증되었는지 입증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변호인 측은 증인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종 변론 전에 브라운 판사는 매튜 랜스에게 증언대에 설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랜스 씨, 법정을 위해 오른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이 법정에서 하실 증언이 진실이며 진실만을 말하고 거짓이 없음을 맹세하십니까? 신의 도움을 받으시겠습니까? 할 말 없습니다. 좋아요. 이제 오른손 내려주세요. 랜스 씨, 증언할 권리가 있고 원하신다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점 이해하십니까? 노 코멘트입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증언을 강요하거나 억지로 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즉, 원하지 않으시면 증언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노 코멘트입니다. 당신이 증언할지 말지는 변호사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노 코멘트입니다. 당신이 증언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으면 법원이 그 결정을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십니까? 노 코멘트입니다. 당신이 증언하기로 선택할 경우 당신의 변호인이 질문하고 검사부가 반대 신문을 하게 된다는 점을 이해하십니까? 노 코멘트입니다. 직접 증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원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노 코멘트입니다. 브라운 판사는 랜스에게 악의적 살인 2건과 아동 학대 1건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잠깐, 아직 더 있어요. 이 사건에 대해 제가 말하지 않은 눈에 띄는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랜스는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후에 체포됐는데 그것도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풀턴 카운티 주거침입 미수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랜스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중 한 명을 공격해서 그의 등과 목을 여러 차례 찔렀다고 합니다. 경찰관들은 매튜 랜스에게 총을 쏴 2번 부상을 입혔습니다. 그는 살아남았으나 그 사건으로 앰버 힉스와 저스틴 힉스 살인사건과 연결됐습니다. 샌디 스프링스 경찰은 경찰관이 퇴원했을 때 트위터에 업데이트를 올리며 그가 매우 잘 지내고 있으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회복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랜스는 그 사건 관련 38건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달 초 랜스의 변호인들이 사건 진행 회의에 법정에 출석했고 랜스는 출석을 포기했습니다. 그때까지 랜스는 코업 카운티 성인 구치소에 계속 구금될 것입니다. 이번 크라임픽스 에피소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안제넷 리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